시청자와 함께하는 시민데스크. 지난 6월 1일 치러진 전국 동시 지방선거. 투표에 앞서 언론을 통해 유익한 정보 얻으셨나요? 오늘 시청자 비평 리뷰 Y에서는 YTN이 전한 지방선거 보도를 샅샅이 파헤쳐봅니다. 천신만고 끝에 탄생한 지방선거 보도 제작 뒷이야기까지 들어볼까요? 기획탐사팀 박희재 기자와 함께 에필로그 Y 시간 채워봅니다. 시청자 관심이 집중된 이번 주 뉴스는 어떤 소식일까요?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여러분의 목소리로 채워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데스크 김영수입니다. YTN이 한 번 더 성장합니다. 1년 중에 낮의 길이가 가장 긴 여름에 맞춰서 더 빨라진 시간,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인사드립니다. 또 새로운 구성으로 에너지를 더한 YTN 뉴스로 하루의 시작과 끝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을 위한 방송까지 부족함 없는 방송을 위해서 많은 부분 신경 써서 준비했습니다. 모두 함께 언제 어디서나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YTN이면 좋겠습니다. 개편 후 변화한 모습들 YTN 방송을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비평 리뷰 Y로 시작합니다. 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시청자 비평 리뷰 Y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조수진 시청자 평가원께서 꼽아주신 이번 주 분석 주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이 해당 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원을 뽑는 선거인데요. 그런데 이번 6일 지방선거의 언론 보도를 보면 대체로 중앙 정치 무대, 보궐선거에 집중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YTN의 보도는 어땠을까요? 오늘 리뷰 Y에서는 YTN이 전한 지방선거 보도 살펴봅니다. 네, 지방선거가 잘 마무리됐습니다. 관련 보도들 많았는데 투표율이 좀 많이 낮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종 투표율 50.9%라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며 이번 선거가 마무리됐죠. 이번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초인접한 선거라서 유권자들의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도 많았었는데요. 그런데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죠. 또 지방선거는 유권자들의 생활과 더 밀접하게 관련이 있을 거고요. 그런 만큼 언론이 투표의 중요성을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는 사회적 역할을 해야지 됩니다. 네, 평가원님 그럼 분석 내용을 좀 전해주시죠. 네, 언론 비평 프로그램이나 칼럼에서 늘 지적받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YTN 후보자 검증 보도를 살펴보겠는데요. 네. 검증 보도가 이번에 이제 가려운 것을 좀 시원하게 긁어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방의원 후보 검증을 시리즈로 해서 다뤘습니다. 예. 지난 25일 보도인데요. 지방의원 징계 3분의 1 무산, 징역형 성추행도 부결이라는 제목의 보도였습니다. 기획탐사팀 박희재 기자가 굉장히 여러 차례에 걸쳐서 보도를 했던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6회와 7회, 그러니까 이제 8년간 지방의회 의원들의 징계 내용을 전수조사한 내용을 연속으로 보도를 한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기자는 징계와 전과보다 더 심각한 문제로 지방의원들의 봐주기식 징계 무산 사례 이걸 짚습니다. 특정 정당이 지역세 강한 곳의 의회를 장악할 경우에 자정 기능을 더더욱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회의 문제점을 짚어냈고 또 특정 정당의 독식을 경계하자라는 그런 메시지가 참 바람직하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예. 또 27일에도 이어서 그 심각성을 짚어보게 되는데요. YTN 지방의회 징계 전과 전수조사, 전과자 72% 공천이라는 제목의 대담에서 출마한 후보자들 가운데 전과자가 그 70% 이상의 공천을 받았다라는 그런 심각한 상황 이런 것들을 전하게 되거든요. 예. 시청자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게 잘 짚어준 내용이었다. 그래서 효과적이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기자가 출연하고 이런 것들을 쉽지는 않은 건 사실입니다. 네. 많은 내용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만큼 공부도 많이 해야 되는데 대안 같은 것들이 이런 대담에서 좀 다뤄지면 좋을 것 같아요. 관련 보도들이 좀 나왔을까요? 예, 사실 저는 이 보도 시리즈의 마지막 보도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대안까지 짚어주면서 깔끔하게 마무리 지어진 시리즈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양당 독식 무투표 당선.
마을 정당 생활 정치 꿈꾼다 보도입니다. 예, 그 아까 박희재 기자랑 같은 팀입니다. 기획탐사팀인데 신지원 기자가 이 내용을 보도했죠. 예, 우리나라에서 치러지는 어떤 선거에서든 투표 결과 그래픽을 보면 이렇게 동서가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양분이 되잖아요. 뿌리 깊은 양당 독식 구도 속에서 해당 지역에 지지 기반을 두지 않은 정당 후보자는 출마가 뭐 사실상 의미 없는 그런 지역들이 있죠. 예. 그래서 신지원 기자는 이 보도에서 실제로 무투표 당선인이 배출되는 곳을 분석하고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짚어내고 대안까지 모색합니다. 또 이 지역 정치 활성화를 위해서 대안으로 몇 가지를 제시해 주는데요. 첫 번째, 지역 정당 활성화를 제시하면서 성공 사례를 취재해서 보도해 주셨고요. 예. 두 번째,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서 선거구제 개편 필요성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무엇보다 지역 정치는 곧 생활의 문제라고 하는 인식하에 유권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문제 제기부터 대안 제시까지 굉장히 시적절하면서도 정보성, 심층성을 모두 담은 알찬 보도 시리즈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게 저희도 기사로 접하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정보를 취합을 해서 보도를 했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보도였던 것 같고요. 해설위원 실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공감합니다. 두 분이 앞서서 굉장히 좋은 평가해 주셔서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대개 보통 선거철에 나온 이런 비판 보도가 자칫 정치 전반에 대한 회의감이나 혐오증을 불러온다든지 지방의회 무용론으로 번질 위험도 있습니다만 이번 보도는 굉장히 꼼꼼히 분석하고 대안까지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그런 우려를 조금은 불식시켰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번 보도가 선거철에만 그치지 않고 매년 정기적으로 어떤 변화가 왔는지 분석하고 보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방의회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에 대한 전수조사까지 앞으로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중요한 부분 짚어주셨고요. 저희가 선거는 이제 2년 뒤에도 치러지고요. 계속 치러지니까 이런 부분 잘 참고해서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곧이어 만나보실 에필로그 Y코너에 박희재 기자가 직접 출연을 한다고 합니다. 취재 과정 들어보시면 아마 칭찬이 무색지 않으실 겁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사님 혹시 더 첨언하실 내용이 있을까요? 예, 사실은 저도 박희재 기자를 다시 만날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예. 이번 주는 채널 돌리지 않고 꼭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들이 너무 유익하고 좋은 정보잖아요. 예. YTN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니까 이 보도 말미에 해당 시리즈 보도에 기반이 된 이 데이터를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제시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이러한 자료들이 좀 더 널리 알려지지 못한 부분이 저는 좀 아쉬웠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좋은 자료들은 홈페이지에 게시해 주시고 실시간 보도에서 또 언급해 주시고 온라인 유튜브 콘텐츠 공식 채널 있잖아요. 여기에 링크를 달아주셔서 이렇게 유기적으로 이어지면 예. 유권자들에 대한 정보 확산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YTN 보도 집중률과 화제성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좋은 보도 시리즈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좋은 보도는 널리 알릴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방송 기사가 되게 짧잖아요. 짧은 시간에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담지 못하는 게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단 선거 보도뿐만 아니라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내용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안 좋은 얘기도 혹시 있을까요? 네, 사실 번호를 매겨도 될 만큼 많이 준비해 오긴 했는데 예. 오늘 앵커님 처음 방송 같이 하시고 예. 상처 받으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비판 환영입니다. 네, 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선거일 투표 권리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그 발달 장애인 상황을 계속해서 이제 언론의 주목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예. 그때그때 달라요. 발달 장애인 투표 기준 오락가락이라는 제목의 지난 1일 보도인데요. 당연한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의 상황과 또 이에 대한 사회와 정치 무관심을 지적한 점이 시기적으로는 적절했는데요. 예. 소외된 계층에 대한 그 언론의 관심이 아주 많이 필요합니다. 예. 선거 때가 아니더라도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꾸준히 살펴주시고 또 해당 보도의 후속 보도까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은 꾸준한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다른 부분은 좀 비판해 주실 만한 내용 있을까요? 네, 다음으로 이제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 다들 좀 너무 무관심하지 않나 이렇게 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예. 교육감 선거 너무 중요하거든요. 예. 그런데 유권자도 또 언론도 무관심한 부분입니다. 이게. 그래서 좀 많이 부족했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보도를 하면서 후보들이 난립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네. 사실은 저희 보도도 좀 그런 부분을 고치는데 비판하는데 그런 데 집중이
되는 것도 있고요. 네. 이 교육감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또 이제 이게 교육감 후보들이 인지도가 높지 않다 보니까 보수나 진보 진영의 단일 후보라는 점만 좀 계속 부각되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교육 책임자는 진보 보수가 아니라 그야말로 통합형 후보와 통합 교육이 필요한데 예. 지금 15년째 외면당하고 있는 게 교육감 선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에 이제 교육감 관련해서 YTN 보도 살펴보면은요. 지난 2일 보도는 교육감 결과 발표 후에 나온 그런 보도인데요. 조희연 3선 성공했지만 진보 교육감 독주는 종료라는 제목입니다. 예. 지난 지방선거와 달리 이번에는 이제 진보와 보수가 거의 절반 정도씩 당선됐다라면서 마무리 멘트에서 기자가 교육 정책도 진영에 따라서 엇갈린 만큼 앞으로 큰 변화가 일어날 전망입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좀 전망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교육이라는 게 진영에 따라 달라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것들을 좀 언론이 지적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후속 보도가 필요해 보이는 그런 조금 아쉬운 보도였습니다. 예. 실장님 혹시 첨언을 해주실 게 있을까요? 예.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교육감 선거가 무관심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만 예. 정작 유권자들의 무관심을 조장한 게 우리 언론이 아닌가 이렇게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검색을 좀 해봤는데 교육감 후보자들이 어떤 교육 정책을 펼지 어떤 공약을 내놓았는지 사실 제대로 소개한 보도를 거의 찾기 어려웠는데요. 반성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교육감뿐만 아니라 이번 지방선거에 나온 개별 후보자들이라는 검증 보도 역시 지난 대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작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 좀 아쉬운 부분이라기보다는 좀 지속적으로 경각심을 갖고 주의해야 되는 부분을 하나 짚고 싶은데요. 네. 김동연 출구조사 뒤집고 피말리는 접전 끝 역전 보도가 있었죠. 예. 이 보도에서는 극적인 이 역전 승부를 전했는데요. 이번 선거에서는 경기도지사 선거의 여론조사와 출구조사 또 개표 과정이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사례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뭐 비단 YTN 보도뿐만이 아니라 모든 언론이 마찬가지일 텐데요. 특히 오차 범위 내에 있는 여론조사 결과나 출구조사 결과를 전달할 때 또 개표 중에 당선 유력 이거 표식 달아가지고 당선 확실시 이렇게 보도하실 때 있잖아요. 예. 이럴 때는 속보성보다는 과학성과 합리성을 더 중요하게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예. 모든 언론이 이런 신뢰도 향상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동연 지사 개표 방송 때는 사실 제가 방송을 했거든요. 그때 방송을 보신 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저희는 방송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그 남은 표차를 계속해서 언급을 해가면서 그나마 좀 과학적으로 접근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부분 좀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실장님 혹시 두 분 말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오늘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대부분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특히 지금 말씀하신 여론조사 인용 보도 사실 우리 언론의 큰 문제점 가운데 하나로 꼽히죠. 특히 최근에 그 여론조사 기관들이 난립하는 양상까지 보이면서 조금 지나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작지 않은데 보다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YTN의 이것만 명심하면 된다. 한 줄로 요약해 주시는 이것만은 꼭 시간입니다. 평가원님 먼저 요약을 해주실까요? 네. 선거 보도에서 누구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하는가?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번 선거 보도에서 취재원의 88%가 정치권이었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일부 특권 측만의 정치가 되지 않도록 언론은 늘 감시와 비판을 해야 할 텐데요. 언론은 정치권의 목소리를 그대로 전달만 하지 말고 국민들의 목소리, 특별히 이제 지방선거에서는 특히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합니다. 언론이 민주주의의 대의 정치의 한계를 보완하는 그런 책무가 있음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엔 박사님 한 줄 평 들어볼까요? 지방선거 보도, 독창적 시각 담은 기획 필요. 선거 기간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운 언론의 환경 감시와 문제 제기, 또 정확한 사실 검증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 사회적 사명을 얼마나 성실하게 수행하는지가 언론이 다른 언론, 또 유사 언론과 차별성을 부각하고 또 유권자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번 YTN 보도 중에 민심연구소 기획, 또 의회 징계 전과 전수조사와 같은 참신한 기획을 앞으로 YTN의 선거 보도에서 더 자주, 더 많이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 오늘 두 분 주신 말씀 저희가 잘 참고해서 앞으로 보도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YTN 다른 방송 찾아보셔도 들을 수 없는 취재 비하인드 에필로그 Y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획탐사팀이 준비한 지방선거 보도, 앞서 코너에서도 칭찬이 끊이질 않았죠. 의미 있는 성과를 얻기까지 불철주야 애쓴 기자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보시면 아마 감동이 배가 되실 겁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선거 때가 되면 누굴 뽑아야 하나 고민이 참 많아지는데요. 적어도 우리 지역을 대표할 인물의 역량과 자질을 미리 알아둔다면 선택에 도움이 되겠죠. 이번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YTN은 시청자의 고민을 덜어주는 역할을 잘 해냈을까요? 시청자 알 권리를 위한 YTN 기획탐사팀의 보도, 그 뒤엔 또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이번 주 에필로그 Y시간, 기획탐사팀 박희재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대선의 그대에게 기획 보도에 이어서 이번 선거에도 기획탐사팀이 굉장히 바빴다고 네.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지방의회 징계 전과 전수조사 보도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많이 바쁘셨죠? 어떠셨어요? 네, 잠을 좀 많이 못 잤고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일이 재밌다 보니까 네, 좀 피곤한 걸 잘 생각 못하고 쭉 한 것 같습니다. 아니 또 오늘 제가 듣기로는 야간 이 근무를 하고 오셨다고 들었어요. 밤샘 근무를. 저희 에필로그 Y 때문에 이렇게 안 가고 기다리셨다 들었는데 오늘 핵심 내용 여쭤보고 얼른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닙니다. 많이 여쭤보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기획탐사팀 대표에서 나와 주셨어요. 이번 보도에서 우리 박희재 기자의 지분은 어느 정도인가요? 제가 사실 나와서 설명은 드리고 있지만 지분이 막 그렇게 많다기보다는 저희 팀이 7명이니까 이제 100분의 7 정도 지분을 좀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혹시 그 팀에서 거의 막내신가요? 네. 그래서 약간 선배들한테 공을 좀 넘기는 그런 멘트를 해주신 것 같네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이 보도가 어떤 거였는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도를 준비를 했고요. 일단 첫 번째가 지난 8년 동안 있었던 지방의회, 기초의회랑 광역의회 의원들 가운데 이제 징계가 이루어진 건수를 전수조사한 게 첫 번째 내용이고 네. 두 번째가 이번 지방선거에 이제 또 지방의원으로 출마한 예비 후보자들 포함해서 그 사람들의 전과 내용을 전수조사한 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이번 기획 보도를 하게 된 계기가 있었을까요? 일단 사실은 이걸 처음에 염두에 두고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 기획을 준비를 했던 거는 지방선거 앞두고 저희가 이제 지역별로 인구가 많이 감소하는 곳들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그 문제를 염두에 두고 시작을 했다가 이제 파다 보니까 이제 구조적인 부분을 좀 보게 되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핵심적으로 또 지방의회가 관련이 돼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곳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좀 관심을 갖게 됐고 또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거를 아예 그냥 작정하고 실태를 한번 조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연속 보도 한 6편을 보니까 일반 저희가 봤던 리포트물하고는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준비하실 때 좀 공을 들인 부분도 있으세요? 특히 숫자가 되게 많고 엄청나게 방대한 데이터를 좀 다룬 내용이다 보니까 자칫하면 열심히 준비한 만큼 이게 전달이 잘 안 될 수도 있겠다, 지루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마포구의회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배지, 의원들이 실제 쓰는 배지랑 의사봉을 빌려서 좀 이미지 컷을 많이 만들었고 그래픽 같은 경우도 숫자가 많이 나오면 좀 지루할 수 있으니까 저희 리포트에 약간 백미 아니면 핵심이라고 하이라이트 컷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제 스타워즈 그래픽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지루하지 않게 시청자분들이 좀 그 내용을 편하게 접할 수 있게 신경 많이 썼습니다. 뭐 영상 부분에서도 그렇게 신경 쓰셨지만 앞서 이제 수치가 많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조사도 정말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뭐 취재 기간도 궁금하고 어느 정도의 양을 조사하는지 궁금해요. 네, 저희가 이제 3월 초에 대선 끝난 이후로 이제 조금씩 자료 조사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한 건 한 달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자료 정리한 게 방대해서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갖고 준비했는데요.
직접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준비를 해오셨군요. 네, 일단 아까 말씀드린 이번 선거에 나온 예비 후보자들의 징계 정과 내역을 전수조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위반 법규별로 또 통계를 냈고 특히 뭐 1범인지 2범인지 이런 것들도 다 일일이 통계를 냈습니다. 음주운전도 세부 내역별로 냈고요. 내용은 이제 징계 내용을 전수조사한 내용인데 네. 몇 건이 징계 회부가 됐고 몇 건이 가결이 됐고 어느 내용으로 가결이 됐는지 그리고 몇 건이 부결이 됐는지 그중에 또 공천받은 비율이 몇 %인지가 내용이 나와 있고 인터넷 들어가시면 저희가 기사 말미에 이걸 다운로드 받아서 나중에 다른 좀 좋은 의도로 좀 사용하실 수 있도록 네. 저희가 업로드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 내용도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기획탐사팀에서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 게 시청자 센터에 전화가 정말 많이 왔습니다. 이렇게 호평이 좀 잦아는데 유권자들의 반응, 보도 이후에 어떻는지 좀 아시나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이게 보면 리포트 형식으로 나갔는데 마침 저희 의도를 잘 봐주시고 이게 미니 탐사 프로그램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분이 계세요. 네. 저희 리포트만 보고도 네. 이런 좀 용어를 떠올려 주실 정도로 내용이 깊이 있게 그리고 전달이 됐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되게 의미 있는 반응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상 속에 근데 등장한 해당 의원들 인터뷰를 저희가 살펴봤더니 사실 좀 예민한 부분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그 협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괜찮으셨나요? 취재하셨을 때? 일단 미리 말씀을 다 안 드렸어요. 왜냐하면 미리 이제 찾아가고 질문을 드리겠다라고 하면 좀 준비된 답변이 많이 나올까 봐 좀 솔직하고 날것의 답변을 얻고 싶어서 찾아갔는데 한 분 같은 경우는 계속 거부를 하시다가 이제 저희 흡연 장소까지 따라가가지고 말씀을 나눠서 답을 얻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인터뷰 하셨을 때 좀 기억에 남는 그런 인터뷰도 있나요? 좀 황당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 케이스를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추행을 했다가 이제 실형 유죄 판결까지 받았고 다만 이제 징계에서 부결된 그런 사례거든요. 가서 제가 의원님께 이제 그런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그때 뭐 사과를 하셨냐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분께서 그 지나간 일 너무 상처되니까 이게 너무 이제 언급하지 맙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이게 그 피해자분에 대한 좀 배려를 해주시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서 저도 질문 좀 조심해서 해야겠다 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따라서 나오는 말이 이런 그 경미한 일에 대해서 그 나는 이미 또 용서를 받았다 지역 국민들로부터 그래서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죄책감이 참 많이 없이 그냥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좀 황당했던 사례였습니다. 이번에 보도를 위해서 직접 현장을 이렇게 다니시면서 난 이렇게까지 했다. 좀 힘들었던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국에서 가장 전과가 많으신 이제 후보자를 찾아갔을 때가 좀 쉽지 않았는데 기본적으로 그분들의 주소는 공개가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있을 법한 곳을 가서 일일이 수소문을 해서 찾았거든요. 그때 저 수소문 하다가 마침 딱 그 저희가 이제 찾고자 하는 후보자님이 어디 계신지를 아는 분이 딱 발견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뛰어가는 영상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뛰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제 장면까지 어떻게 보면 화면에 나와야 되니까 제가 네. 뛰어가면서 뒤로 막 보면서 화면 따라오는 보면서 뛰어갔는데 마침 이걸 편집할 때 쓰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그 후보자인 양 도망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네.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쓰이지 못한 좀 그런 컷도 있긴 하지만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전국 방방곡곡 고생하셨는데 리포트에 담지 못한 부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많이 조사를 하셨지만 좀 아쉬운 부분들도 있나요? 제일 아쉬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유권자분들 인터뷰를 일일이 다 했었어요. 대표적으로 기억에 남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지방의원에 출마하시는 분들은 다 도둑질하는 걸 알고 있다.
하지만 그래도 덜 도둑질하는 사람, 그리고 도둑질 하더라도 열심히 하는 사람 뽑고 싶다. 아예 이렇게 그냥 조금 체념하듯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분도 계셨고, 전과 있으신 분들, 뭐 징계에 있으신 분들, 혹은 뭐 사건 사고 그 외에 사건 사고 있으셨던 분들을 제외하고 보니까 사실 누굴 뽑아야 될지 모르겠더라. 뽑을 사람이 없다. 예, 그렇게 말씀을 되게 이제 터놓고 하셨던 분들이 계셨어요. 이런 것들도 사실 그 실태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됐을 수도 있는데 이번에 리포트에는 좀 담기지 못했어요. 아무래도 워낙 저희가 다룬 데이터가 많다 보니까 네, 그런 게 제일 아쉽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우리 고생한 우리 팀원들, 선배들한테 좀 한 말씀 카메라 보고 해주시죠. 이번에 정말 막막할 때 같이 거의 밑바닥부터 지금 이렇게 좋은 결과물이 나오기까지 힘을 모아서 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정말 뿌듯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올 프로젝트들이 있으니까 지금도 막막한 시기이긴 하지만 또 새로 나올 그런 결과물들을 생각을 하다 보면 정말 또 기대가 되고 또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이건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럼 이제 선거철은 끝났으니까요. 뭐 다음 뭐 기획탐사팀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들도 있나요? 최근에 코인 관련해서 워낙 투자를 했다가 좀 피해보신 분들이 많은 상황이 최근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주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까 한번 좀 서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번에 뭐 이 연이은 선거 때 정말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앞으로도 시청자분들께 핵심 있는 기획탐사팀만의 보도 이어가 주시길 저희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YTN을 통해 방송된 다양한 소식을 시청자와 함께 돌아봅니다. 이번 주 YTN을 뜨겁게 달군 이슈로 준비했는데요.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 픽입니다. 네, 우체국 집배원들은 이른바 겸배로 불리는 고유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료가 휴가로 자리를 비우면 나머지 팀원들이 업무를 메꾸는 일종의 관행으로 예전의 품앗이를 떠올릴 수 있지만 현실은 과중 업무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서울 중랑구 우체국에서 근무하는 31년차 집배원 송성근 씨. 동료 한 명이 정년을 앞두고 그동안 쓰지 못한 휴가를 한 달 넘게 쓰면서 추가 업무를 떠안고 있습니다. 못 먹고 일하죠. 왜냐면 사람이 마음에 쫓기다 보니까 배달 끝낼 때까지는 슈퍼에서 음료수 한 잔 시원하게 그거 한 잔 정도 마실 수 있으려나? 사람이 골마 터지기 전에는 사람을 안 주더라고요. 여기에 25살 그 자리에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울 도심에 있는 무인 오락실입니다. 한 여성이 들어오더니 집회교환기에서 현금 뭉치를 빼갑니다. 10분 뒤 이 여성은 인근의 다른 무인 오락실에도 나타나 또다시 현금 뭉치를 빼갑니다. 부산에선 인적 드문 밤 결제기를 뜯고 현금을 턴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고, 서울 은평구에선 결제기에서 돈을 턴 학생들이 음식까지 훔쳐먹고 달아났다가 붙잡혔습니다.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 또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출연하고 이러는데 진실과 거짓을 분명하게 구분을 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패널들과 그러한 생각의 다양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정은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렸을 때 수학을 좋아하셨나요? 저는 수학을 굉장히 어렵게 느꼈던 기억이 생생한데요. 수다학과 같은 프로그램이 있었다면 수학과 조금 더 친해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다학은 아이들이 수학에 부담 없이 다가가고 학부모들이 쉽게 수학을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유용한 프로그램입니다. 이번에는 초등학교 5학년 1학기 과정인 약수와 배수를 어려워하는 한 학생을 만나 어떤 해결책을 제시했는지 살펴봤습니다. 수다학은 먼저 약수와 배수가 실생활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짚어주고 앞으로 어떤 학습 과정들과 연결이 되는지 설명해 줌으로써 학습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두 사람의 수학 교육 전문가와 진행자들의 대화가 이어지면서 이번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끌어내는 흐름이 매끄러웠습니다. 전문가들의 수학 교육에 대한 조언 또한 약수와 배수를 어려워하는 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의 일상생활과 수학 공부 모습을 살펴보며 나누는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소개돼 공감과 이해를 더했습니다. 수학교육 전문가가 직접 사연 학생에게 찾아가 도움을 주는 방식은 자세한 학습 방법과 과정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어 실제로 학부모들이 활용하기에 매우 유용해 보였습니다. 특히 선생님과 함께 주사위와 말, 빙고판을 이용한 약수와 배수 익히기 게임을 하는 학생의 모습이 정말 즐거워 보여 수학을 재미있게 배울 수 있다는 것이 크게 와닿았습니다. 사연 학생의 고민을 해결해가는 과정을 약수와 배수 문제를 푸는 사전 테스트와 전문가의 방문 교육, 가벼운 최종 테스트 등으로 구성한 점도 수학 학습을 돕는 프로그램의 취지에 잘 어울리는 방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수학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고 해서 재미만 강조할 경우 자칫 수학 학습의 어려움을 간과하거나 실제 학습 과정과 너무 동떨어진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다학은 학습 동기부여, 개념 이해의 중요성, 게임을 비롯한 다양한 방식의 접근, 부모의 역할까지 적절하게 제시함으로써 재미와 유익함의 균형을 잘 잡아 시청자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썼다는 점이 돋보였습니다. 수다학은 수학 고민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어려움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연스럽게 수학 학습의 방법을 소개하고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학을 겁내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수학이 친구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목소리로 YTN을 더 깊이 되돌아봅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 또 전화를 통해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더 예리한 시청자 의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